안녕하세요. 소공녀의 아름다운 서재 소화서 ASMR입니다. 유튜브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의 정신과 전문의 김상준 원장이 그리스 신화를 통해 알려주는 우리 내면에 감춰진 복잡 미묘하고 은밀한 심리들,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을 통해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다. 이 책은 복잡한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전개하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속에 담긴 심리학적 상징들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또한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내면에 감춰진 다채로운 인간의 심리들을 조망해보고 내 안의 나를 들여다보도록 이끌어준다. 이 책을 통해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을 따라가며 내 안에 존재하는 진짜 나를 만나는 심리 여행을 만끽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심리학으로 있는 그리스 신화 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판무파탈의 원조, 판도라의 진실. 헤시오도스. 그자로 인해서 저는 천하의 욕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자가 글재주가 뛰어나다고는 하지만 어찌 저를 이렇게 방탕하고 호기심 많고 형편없는 여자로 전락시켰는지 저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판도라입니다. 제 이름의 원래 의미는 모든 선물을 주는 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저를 선물을 주는 자가 아니라 재앙을 불러온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한 여자가 열어보아서는 안 될 항아리의 뚜껑을 연 탓에 평화롭던 인간 세상에 온갖 재앙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인간 세상은 황금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풍족했고 질병도 없었으며 서로 간의 다툼이나 원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금단의 항아리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온갖 질병, 질투, 고통, 죽음 등 나쁜 것이란 나쁜 것은 모두 쏟아져 나오고 말았죠. 인간은 이때부터 노동을 해야 자신의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간의 후손들은 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판도라만 아니었다면 인간은 지상낙원에서 아무런 노동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뿐인가? 인간에게 일어나는 온갖 불행이나 질병도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 경박한 판도라 때문에 인간은 나락의 길로 떨어지고 말았어. 여기서 아마도 여러분은 저를 통해 이브를 떠올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브도 저처럼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뱀의 유혹에 넘어가 금단의 열매인 사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결국 이브 때문에 인간들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유한한 생명을 갖게 되었으며 여성들은 상고의 고통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나 이브 모두 여자가 가진 호기심 때문에 인간 세상을 낙원에서 지옥으로 바꾼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똑같은 운명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브보다도 먼저 여성의 호기심으로 인간 세상을 어지럽혔다고 해서 장 쿠쟁이라는 프랑스 화가는 최초의 이브 판도라라는 그림까지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은 여자도 아니고 인간 세상을 어지럽힌 장본인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저를 음해하려는 음모론의 희생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해자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조작된 이야기를 만들고 퍼뜨렸던 이는 고대 그리스의 시인인 헤시오도스라는 자입니다. 그는 그동안 전해져 왔던 저의 기품 있는 모습은 모두 지워버리고 호기심 많고 남자를 재앙에 빠뜨리는 판무파탈, 즉 요부의 모습으로 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헤시오도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하수인에 불과했으니까요. 저는 저처럼 모함에 의해 음모론의 희생자가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브라는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곧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로 다시 만들어졌던 거죠. 이제 저는 어떤 경위로 그리고 제가 어떻게 왜곡되고 폄하되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어쩌면 여러분은 오히려 저를 측은하게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프로메테우스, 인간을 만들다.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을 처음으로 만든 신은 올림포스의 주신인 제우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은 제우스가 아니라 거인족인 티탄족의 신인 프로메테우스다. 프로메테우스는 먼저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로 그는 이름처럼 선견지명이 뛰어난 신이며 인간에게 불을 훔쳐다 주어 인간에게 문화를 전해주는 은인으로서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에게는 에피메테우스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에피메테우스란 나중에 생각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진중한 형과 달리 에피메테우스는 우둔하고 즉흥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 처음 프로메테우스는 진흙에 물을 붓고 이를 잘 반죽해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인간에게 서서 다닐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동물들이 고개를 숙여 땅을 내려다보는 데 반해 인간만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자유로운 두 손으로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모습을 보고 매우 흡족해했다. 그리고 썩 믿어온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일은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에게 맡겼다. 아우야, 이제 내가 인간을 만들었으니 내가 인간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도록 해라. 인간의 모습은 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그들은 추위를 이겨낼 따뜻한 털도 없고 맹수를 이길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과 빠른 다리도 갖지 못했다. 그러니 인간에게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에피메테우스는 형인 프로메테우스에게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말하고는 두 형제가 창조한 온갖 동물에게 각 동물이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다. 새에게는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주었고 곰에게는 강한 힘을 주었다. 또한 뱀에게는 지혜를 주었고 사자에게는 날카로운 이와 발톱을 주었고
공작에게는 아름다운 깃털을 주었다. 이렇게 각각의 동물에게 능력을 모두 나눠주고 나서 한숨을 돌릴 즈음 에피메테우스는 인간에게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은 것이 갑자기 떠올랐다. 큰일 났다. 다른 동물들에게 모든 재능을 나눠주고 나니 인간에게 줄 게 없으니 이를 어쩌지? 돌아올 형에게 대체 뭐라고 해야 하나? 프로메테우스가 밖에서 돌아와서 사태를 파악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우둔한 동생을 나무란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프로메테우스의 가장 큰 실수는 미덥지 못한 동생에게 그런 큰 일을 맡긴 것이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이미 다른 동물들에게 다 나눠줬으니. 고심을 하고 있던 프로메테우스에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인간에게는 불을 주는 거야. 10만이 불을 갖고 있으란 법은 없잖아. 불만 가진다면 추위를 피할 수도 있고 음식을 지어 먹을 수도 있지 않은가? 지혜의 신 아테네가 인간에게 선물한 두뇌를 활용한다면 도구도 만들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는 천상으로 올라가 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불을 붙여오기 위해 회양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아폴론의 태양마차가 하늘길의 중간에 이르렀을 때 몰래 마차 뒤에 숨어 불을 훔치는 데 성공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장장이의 신인 헤파이스토스의 아궁이에서 불을 훔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우스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벼락에서 몰래 불을 붙여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전해줌으로써 인간은 어두운 밤도 환히 밝힐 수 있게 되었고 날 음식도 익혀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추운 밤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인간이 가진 뛰어난 재능인 지능에 불을 더하게 되면서 새로운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게 마련이다. 이 과정을 천상에서 모두 지켜보고 있던 제우스는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까봐 자식을 모두 뱃속에 집어삼킨 나의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치기 위해 티탄족과 10년 동안이나 전쟁을 치르는 동안 같은 티탄족이면서도 나를 도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 프로메테우스에게 나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게 대체 무언가? 그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진흙으로 인간이라는 미물을 만들고 게다가 그 미물을 우리 신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기까지 했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천상의 재산인 불까지 훔쳐다 인간에게 주는 무례함을 범했다. 나는 더 이상 프로메테우스를 용서할 수가 없다. 지금 당장 프로메테우스를 벌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창조물인 인간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제우스는 자신이 과거에 신세를 졌던 프로메테우스를 당장 벌하는 대신 인간의 씨를 말리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제우스는 인간에게 이렇게 선포했다. 인간들아, 내가 바로 전지전능한 신 제우스다. 너희가 비록 프로메테우스의 손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천지만물 어느 것도 나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너희는 나에게 인간의 음식 중 가장 좋은 것을 바쳐야 한다. 대신 내가 너희를 어여삐 여겨 보살펴주마. 하지만 제우스의 속마음은 인간을 돌봐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음식을 빼서 그들을 굶겨 죽이려는 의도였다. 제우스의 의도를 간파한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이 굶어 죽을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다. 그래서 한 가지 꾀를 냈다. 그는 소를 잡아서 2개의 꾸러미에 나누어 포장을 했다. 그 중 하나는 내장과 기름 덩어리를 싸고 다른 하나는 맛있는 살코기를 싼 다음 2개의 꾸러미 중 하나를 제우스에게 선택하라고 했다. 제우스는 내장과 기름 덩어리를 싼 꾸러미가 더 커 보여 그것을 선택했고, 살코기는 인간의 몫으로 돌아갔다. 제우스는 곧 프로메테우스의 계략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다. 신의 왕인 자신이 티탄족의 이름 없는 자손인 프로메테우스에게 속아 넘어갔다는 사실에 더욱 화가 난 제우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괴롭힐 궁리를 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심하던 차에 제우스는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인간을 궁지에 빠뜨릴 묘책을 생각해냈다. 겉으로는 인간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인간에게 화가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었다. 이때 퍼뜩 떠오른 것이 자신의 아들이자 대장장이인 신인 헤파이스토스였다. 헤파이스토스는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재주를 가졌으니 뭔가 기막힌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제우스는 헤파이스토스에게 인간에게 줄 선물을 만들어 오라고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겉으로만 선물처럼 보일 뿐 인간에게 커다란 재앙을 가져다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예쁜 꿈 꾸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잘 자.